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달에 30억을 버는 기적의 시너지 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읽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던 그 화제의 그 책이죠. 한 7, 8년 전에 이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최근에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조인트 사고. 이 책의 내용은 그대로 말 그대로 성공을 위해서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첫 번째 장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최강의 아날로그 마인드. 네 번째는 계속 성공하는 사람만 아는 이 비즈니스 기술. 5장에는 이 비즈니스니까 더더욱 앞을 내다보고 움직인다. 여섯 번째, 성공을 확장하는 조인트 사고. 일곱 번째,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들어라고 하고 있죠.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아마 공감이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먼저 공지했던 대로 메타 F 카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에서 많은 얘기들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원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F 크립토 카드 완전 정복을 위해서 준비할 사항들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주소예요. 웹하고 Web하고 구분을 지난번 해드렸죠. 그 인증 가능한 이메일, 영문 주소. 요즘에는 뭐 영문 주소 못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냥 인터넷에 영문 주소 변환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우편번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5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하실 때 이 사진을 다 찍어 놓고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폴더를 한 폴더에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여권 전면 사진, 두 번째 여권 들고 있는 사진, 세 번째 얼굴 인증 사진, 네 번째 여권에 있는 사인을 그대로 옮겨서 찍으시면 돼요. 다섯 번째 여권 얼굴을 나온 상태에서 여권과 카드를 들고 인증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교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셨겠죠. 월드 지사장님들에게. 그 월드 지사장님들에게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들고 있어야지만이 등록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 한번 볼게요. 카드를 중심으로 USDT를 기본으로 지금 장착을 합니다. 메타 F는 메타 F 토큰은 아직 출금을 안 되죠. 그 출금이 안 되는 이유는 지사님들이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금이나 아니면 배팅에서 딴 캐시를 USDT로 24시간 안에 환전을 하게 되면은 출금을 할 수 있어요. USDT를 출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USDT는 일단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app.metafcard.com에 들어갑니다. 이 데비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플랫폼과 비자 마스터카드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 카드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세 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드를 전산에서 등록 쓰거나 아니면은 ATM기에서 출금하거나 아니면은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거나 할 때 꼭 어플리케이션을 거쳐서 비자 마스터한테 가요. 그래야 이 카드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가능하죠. 카드만 들고 있으면 돈이 얼마 있는지, 충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서 써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본사에서는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인도의 어, 프로그래머들과 그리고 우리 플랫폼의 프로그래머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들만의 독특한 특별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20분 정도의 빠르게
우리 회원들이 등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창에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 주소예요. 이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앱이라고 써져 있다고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창에 저 주소를 적어 넣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오게 돼요. 이 창을 쭉 훑어보면요. 지금 현재는 로그인 창이죠. 그 로그인 창. 그리고 여기에는 로그인 창, 그리고 포겟 패스워드, 그래서 비밀번호를 찾는 기능, 세 번째 회원 가입하는 기능,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사인업, 이 회원 가입이죠. 네지스트 멤버십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포겟 패스워드는 이미 회원 가입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겟 유어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여기에 유저네임 또는 이메일을 등록하러 돼 있죠. 근데 그냥 여기에 이메일 등록하십시오. 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메일로 뭐가 오냐 그러면 비밀번호를 새로 등록하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연습 삼아서 해봤는데 물론 이 사이트마다 다르고 이런 관리 체계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현재 메타 F 그룹의 비밀번호 찾기 기능은 새로운 것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쓰지 않고 기존의 거 완전 무시하고 새로운 걸 쓰게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때 로그인은 이메일로 하셔야 됩니다. 유저네임으로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유저네임 또는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써 있는데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하게 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인업 회원 등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넣게 되어 있죠. 이메일 어드레스,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가 한 번이에요. 보통 한 번 더 확인해서 어, 두 번을 쓰게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현재 눈 보이시죠? 저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꼭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확인이 안 돼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메일, 유저네임, 비밀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는 대문자, 숫자, 특수구호, 특수기호 이 세 가지가 특수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대문자 A, 소문자 B, C, D, E, F 골뱅이 특수문자 들어갔죠.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이렇게 8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적다 보면은 하단에 어, 필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데나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한글어로 번역이라고 나오죠. 네, 오늘 아침에 계속 말이 꼬이고 있어요. 8자 이상 다음 중 최소 세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 소문자, 대문자, 숫자, 득식이요. 네. 구글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메일로 이렇게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이메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정 확인하라고 나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어, 링크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또 다른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계정 확인 두 개다. 둘 중에 하나만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 클릭하게 되면은 확인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메일을 확인했다. 왜 이메일을 확인하겠습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잘못 적어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밀번호를 잊어먹었거나 할 때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시스템에서는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업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여기도 영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은 그냥 우측 버튼 누르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우측 버튼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 그럼 이름 나오죠? 이름하고 성하고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꼭 여기에 세자를 다 써요. 그리고 성에다 다시 또 성을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섬기 그렇게 하면은 유섬기 유 이렇게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과 성을 따라 적으시고요.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우리나라는 82가 들어가죠. 82. 그리고 여기는 KOR을 치게 되면은 한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는 010에서 공짜를 뗍니다. 네, 공짜를 떼요. 그리고 국가는 KOR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밑에 네 번째부터는 영어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만. 자, 그러면은 도시. 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주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주. 제일 위에 한국 썼죠? 자, 우리 주소를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4번에는 나라를 썼죠? 그러면 한국인 줄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도시가 나와야 되겠죠? 인천광역시. 라면 인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는 남동구다가 살 거면 남동구.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영어 번역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도시는 인천과 6번과 7번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8번은, 자, 6번은 선택이고 7번은 입력이에요. 8번은 그냥 그 뒷번호.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주소 있죠. 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지까지 쭉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편번호 찾으셔가지고 8번, 9번 적고요. 10번은 체크하시면 돼요. 동의한다는 거죠. 이용 약관을 동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도 혹시나 틀릴까 봐 본사에서 만들어준 PPT 있죠? 그 PPT 보고 한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빈 공간이 있어요. 일부러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본 거예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네. 무슨 뜻입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 빨갛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코리아, 그 다음에 남동구, 인천, 세부 주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우편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체크하시면 돼요. 쉽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나옵니다. 됐다고 했을 때, 어, 지금 현재는 메타 F 서포트 골뱅이 지메일이 네이버에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보내지 마시고 회사에서 지금 메타 F 카드 관리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세팅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출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USDT로 작년 12월에 배당받은 USDT는 누구한테 받으시는 거죠? 월드 지사장님에게 오퍼를 수수료로 제하고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12월 끝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로 1월 1일 날 배당 나온 것과 메타캐시를 따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딴 돈은 카드로 출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삐끗 잘못하면 그 몇 푼 때문에 의가 상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 돈을 실수하면 내가 손해지만 남의 돈을 실수하면 내가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한두 명에 해줄 수도 있어요.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면 제대로 메타패스티스트를 알려야 되는 우리 일이 카드에 전송을 해서 출금을 해주는 출납 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카드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안 해줍니다. 한 번만 해줘. 그분은 한 번이지만 다른 분들 여러 분들 하면 그 지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가진 사람은 그게 나중에는 고통이 됩니다. 본인이 당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안 해줍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쓰여 있는 메타 패스티스트 언더바 카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많이 지금 공지에 올리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의 회원들이 약 3천 명 정도 방이 들어와 있는데 카드방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약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관심이 덜 하신 건지 아니면 노출을 못 보시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카드에 관련된 질문은 메타 F 카드 고객센터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포터 메일이 안 된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됐고요. 해보신 분들은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고객센터에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땡땡입니다. 이메일이고요. 성명 누구고요. 국적은 누구고요. 어디고요. 연락처는 땡땡땡입니다. 회원가입 승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세요. 자, 여기까지는 메타 F 고객센터에서 해줍니다. 예, 그 다음 버전부터는 어디서 하냐면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시스템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는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승인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뜹니다. 영어로 돼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측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좌측에는 디렉토리가 있고 우측에는 서브 메뉴가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죠. 그 승인 절차가 네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단계로그 네단계를 잘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좌측에는 비자고 우측에는 마스터카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전 세계에서 가맹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비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 내가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는 VIP 카드예요. 마스터는 스탠다드 카드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나겠죠, 하나. 하나면 저는 이제 VIP 카드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VIP 카드를 apply now를 클릭합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시스템에 승인한 회원의 화면이고요. VIP 카드와 스탠다드 카드 두 가지 있고 어, 계좌에 있는 금액 정보도 같이 표시됩니다. 지금 표시가 안 되겠죠? 이건 어디서? 지금가 메타패스티스트 플랫폼에서 USDT를 이 계정으로 보내게 돼요. 보내면은 여기에 자세히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유한 해당 카드의 apply now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좌측에 중간에 올 카드 보니까 VIP 카드와 스탠다드 카드 있는데 VIP 카드를 클릭하면은 우측에 중앙에 이쪽에 보니까 비자를 어떻게 쓰는지 그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거, 출금할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 보셔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보는 화면이죠. 그럼 다시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면 이제부터는 정보를 넣게 됩니다. 정보는 크게 네 단계라고 그랬죠. 네 단계. 먼저 퍼스널 인포메이션 네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먼저 개인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습니까? 여기서는 이름을 정확하게 적은 여권에 있는 걸 쓰세요. 어, 여권에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쉽습니다. 통용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시스템에서는 오직 여권으로만 KYC 인증을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됐죠. 근데 여기는 비자에서 마스터에서 요구하는 게 여권이에요. 가장 공신력 있는 어, KYC 인증 도구죠. 자, 그러면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은 아까 적었어요. 언제 적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적었죠. 그걸 그대로 올라와요. 그 여기서는 제가 제 이름을 빼고 홍길동으로 적었습니다. 여권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대문자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 그 다음에 여기는 젠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는 여기 앞에 메일이라고 좋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여자. 전 영어를 잘 못해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데이터 보면 1965년 8월 17일로 7월 18일 해놨는데 여기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상단에 1960년부터 1969년으로 돼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 연도가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도를 선택을 해요. 태어난 해. 그리고 선택을 하면은 달이 나와요. 그거를 여기 만약에 지금 80세 되신 분이다. 그럼 여기 화살표 여기를 누르면 80번을 눌러야 돼요. 80번? 엄청 많이 눌러야 되는데 이 가운데 거 누르면 단 한 번이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년을 선택하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 뭘로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굽니다라는 것을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인증하는 여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패스포드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큐멘트 넘버 M으로 시작해서 8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네,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는 발행 날짜이고 발행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짜가 있어요. 유효기간이죠. 유효기간. 뒤에 걸 적는 거예요. 여권에 보시면 밑에 어, 쓰여 있어요. 기간 만료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발급일 쓰시면 안 됩니다. 여권 만료일 밑에 있는 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적고 그다음에 여권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꼭 여기서 뷰 샘플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안내해 드리지만 회사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권 만료일 적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여권만 찍는 거예요. 근데 여권을 찍으실 때 약간 반사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사되지 않게 꼭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 전면 사진을 이렇게 합니다.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렸는데요.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음, 반사되지 않게 찍는 거 중요합니다. 클릭 열기 하시면 돼요. 한 폴더에다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떠 찍었다가 다시 또 올리고, 더 찍었다가 다시 올리고 그래야 돼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권을 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권에는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등록할 때 무슨 빌지를 내라든가 뭐 전기 사용 요금 빌지 이런 걸 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소를 아무 데나 해도 돼요. 네, 이거는 편법인데 자기 사는 주소가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소 여기다 등록하는 주소를 비자 마스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 해도 되고 전에 살던 데도 되고 아무 데나 해도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적어야 될 거는 여기에 다 올라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언제 적었습니까? 회원 가입할 때 다 적었죠?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냥 올라오고요. 여기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진짜
이 여권의 소유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급 일자와 어, 기간 만료일을 정확하게 나오도록 잘 찍으셔야 돼요. 두 번째 사진이죠. 이렇게 글을 들고 찍었죠. 등록하고요. 그러면은 여권 들고 있는 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거 끝났어요. 쉽죠? 네. 세 번째는 내가 진짜 이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컨택트 인포메이션. 자, 뷰. 여기도 코리아 적으시고 이메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올라오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찍는 거죠. 나만 찍고 그 다음에 사인. 사인은 어떤 게 하는 게 좋아요? 여권이 기본적으로 사인이 돼 있죠. 이거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권 사인과 어, 내가 새로 한 사인이 다르다.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도장이 있잖아요. 외국은 도장이라는 게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거 아시아 쪽은 도장을 많이 쓰는데 유럽 쪽이라든가 이쪽은 서양은 도장을 쓰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정확하게 여권에 있는 것을 찍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넥스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체크하시면 이제는 뭐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카드를 등록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카드에 있는 16자리의 숫자가 있고 그리고 멤버 카드라고 그래서 9자리의 숫자가 있어요. 여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그런데 이건 VIP 카드이니까 9자리의 멤버 넘버가 있는데 스탠다드 카드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스탠다드 카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함이 쓰여 있지 않다고 어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잘 보시면 비자 밑에 데빗이라고 쓰여 있죠. 이 카드는 내가 등록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등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받은 사람이 먼저 받는 거죠. 내가 주문을 할 때 내 이름을 쓰지 않았잖아요. 돈만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안 써졌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용 못하게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해서 다시 볼게요. 이제는 카드, 본인 사진, 그리고 여권 이 세 개가 한 번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얼굴 여권 카드를 인정하는 사진. 그리고 넥스트. 넥스트 하면은 이것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등록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펜딩이라고 떠요.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 카드는 펜딩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승인을 하는 겁니까?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어디에 뜨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는 어, 펜딩 다음에 승인이 되지 안 된 상태예요. 이거 어디에 오게 되냐면요. 여기 공지사항에 나와요. 공지사항. 어?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요거를 중간중간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측에 여기에 승인이 됐습니다. 아니면 안 됐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카드를 본사 고객센터에 보고하는 것이고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회원가입을 하죠. 두 번째 5가지의 사진을 준비하고 영문 주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이 PPT 중심으로 차근차근 등록한 다음에 기다려요. 그리고 48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48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시간쯤에 만들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자 마스터사에서 어,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승인이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사, 우리 메타패스티스트 카드 고객센터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고객센터 텔레그램 채널방에다가 승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뭐 1시간 내에 다 됩니다. 우리 지금 회원들이 약 천 몇백 명 정도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는 메타패스티드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카드에 관련된 PPT는 정리를 해서 회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는 되도록 가리고요. PDF로 우리 텔레그램 채널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5천 명 행사를 했죠. 네. 꿈의 고객,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우리 꿈의 고객이에요. 이 대기업들은 전부 다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시장 조사를 하죠. 시장 조사를 해서 고객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동남아의 카지노 시장을 봤더니 이 굉장히 많은 카지노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지금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약 1억 1천만 명이 좀 넘죠.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게임이라든가 카지노, 그리고 e스포츠, 갬블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80% 이상의 국민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필리핀을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라이센스를 100% 땄죠. 라이센스를 땄기 때문에 이제 가맹점 600개를 정부와 필리핀 정부와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지난 12월 26일 날 킨텍스에서 4만 5천 분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필리핀에서 5월 달에 5만 명을 모시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갈 수 있겠고요. 미리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죠. 아메아퍼 보육 보니까 베트남, 미국, 대한민국, 필리핀 우리들의 시장이죠. 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이렇게 미국, 브라질, 베트남, 필리핀,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했네요. 10위 안에. 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타패스티스트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게,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회사 안에는 무슨 상품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돈이 되고, 더 크게 벌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줌 강의할 때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하기가 좀 껄끄러운 게 있어. 왜 껄끄러냐면 5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0시, 저녁 8시 이렇게 2번에 거쳐서 총 12번 강의를 합니다. 본사에서는 줌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저분이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고 연구도 하고 PPT도 만들고 강의를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을 할지라도 어떤 걸 전달해 드릴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어, 텔레그램 채널방에서 보면요,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분 회원인가? 막 이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S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협업을 하면은 잘 되면 좋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나눠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 오후 2시에
본사 연합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제가 PPT 원본을 드려요. 제가 노력한 이 PPT인데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PPT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 잘해가지고 확장이 되고 많은 분들이 회원이 되면 어, S토큰을 지사장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배당이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저도 웃죠. 드리긴 합니다만은 저의 노력입니다. 함부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달라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캐시 받고 드릴까 해요. 네. 이렇게 우리 메타 패스티스트는 이렇게 거래소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메타 캐시가 있고, 메타 F 토큰이 있고, 메타 S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있죠.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메타패스트 경마 플랫폼이죠. 실제로 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2마리의 12마리의 말은 5분 동안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경주마 출전을 하게 되면 마주와 배팅 그룹이 만들어지죠. 어, 그러면 배팅을 했을 때 5분 동안에 얼마나 배팅하느냐에 따라서 배팅하는 사람과 마주들의 수입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도 만들어냈어요. 경주마가 출전을 하게 되면 배당을 받는데 1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맞추는 단승 게임, 싱글 게임을 한번 보자면 출전 배당, 그러니까 마주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이 12%예요. 그런데 이걸 100분율로 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제2차 레이싱 이벤트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24게임을 진행을 하죠. 그 언제까지 합니까? 3월 말까지 합니다. 3월 말까지. 이건 왜 합니까? 마케팅 도구로 쓰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고 전 세계의 마케팅 툴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임에 5분 동안에 지금 들어오는 배당, 배팅이 약 5만 메타캐시예요. 그걸 130원으로 환산하게 되면 650원이 돼요. 자, 메타 캐시는 1 메타 캐시는 1 USDT 0.1 USDT라고 표현이 되지만 변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130원으로 환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마케팅을 계속해서 회원들을 유입하죠. 우리 지금 텔레그램 채널 방에 음, 글로벌 오피스 있죠? 거기에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약 6만 명 좀 넘었죠. 여기에 10만 명이 되면은 회사에서 또 다른 정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메타 F 토큰과 메타 S 토큰을 10개의 거래소에서 상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말을 출전을 시켰는데 이 녀석을 커스텀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꼴등만 나요. 12등만 난다는 거죠. 그런데 12등이나 4등이나 출전 배당금은 같아요. 자, 4등부터 12등까지 2%를 9마리의 마주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0만 캐시가 베팅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그 1000만 캐시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게임에 100캐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캐시면 얼마입니까? 13,000원입니까?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100캐시 했을 때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했을 때 1000만 캐시가 들어오면 13억, 1등에게 1억, 4등부터 12등에게는 280만 원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마주에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15번 출전할 수 있으니까 4,200만 원이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까요?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하게 말하네. 어떻게 말 한 마리 가지고 280만 원을 15번 출전해 가지고 4,200만 원을 벌어. 그래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 볼게요. 한 번 나갔는데 28만 원씩 벌어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15번 출전하면 420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 42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혁신처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일반직 공무원 봤더니 자, 직급이 뭐냐 그러면 국회의원 제일 하단에 보세요. 국회의원 보좌관 4급 공무원이에요. 21호봉입니다. 얼마입니까? 4급 공무원이 실수령액이 월 지급액이 540만 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4급 공무원 되기 쉽습니까? 21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4급 공무원 되려면 최소한 대학 4년은 나와야 되고요. 그 전에 볼게요. 첫 번째 달에 얼마 받았습니까? 310만 원 받았네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4급 공무원이 됩니까? 9급 공무원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공무원들 다 30%가 3년 안에 퇴사합니다. 왜 그래요? 돈 적게 주고 하는 일은 많고. 자, 한국 근로자 월급 분포도 2023년 통계청에 2,86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300만 원 이하가 80%입니다. 400만 원 벌면 15% 해당되고요. 400만 원 이상이면 5%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체 수 329인데 이것도 2023년 통계청에서 나온 겁니다. 월 얼마 법니까? 315만 원 벌어요. 사업체 수 329개 중에 1년 동안 폐업한 회사가 100만입니다. 100만. 지난 7월부터 2024년 7월부터 10월 달에 나왔던 신문들입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원상복구할 돈이 없답니다. 우리 메타패스티스트가 여러분들의 수익원이 될 때 얼마나 해줄지는 잘 몰라요. 근데 2년 지난 분이 월 10억을 벌고 있고요. 에디 같은 경우는 지금 월 순수익이 지금 9개월 됐나요? 예, 100억입니다, 100억. 각자의 능력치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캐릭터, 비주얼 컨셉들이고요. 회사에서는 지금 시스템, 전산, 개발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지 1년 돼 가는데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계속 오를 것이고요. 자, 100만 마리 지금 태어나가지고 아직 100만 마리, 자, 이거 잘 보셔요. 메타 H 경주마 합체를 하게 되면 100만 마리를 5마리씩 이렇게 합체해서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닉네임을 변경해야지만 합체할 수 있습니다. 5마리를 합체해서 또 합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회사에서는 추구하는 게 20만 마리까지 모두 레전더리를 만들겠다. 에픽이 레전드리, 레어하고 커먼이 어떻게 레전드리가 되나? 그거는 아이템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템을 클릭해 보면 요술 램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커먼, 레어, 에픽의 로술 램프를 클릭해 보면 거기에 점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번을 거쳐서 레어가 되고 레어를 몇 번에 거쳐서 에픽이 되고 에픽은 몇 번에 거쳐서 레전드리가 결국은 돼요. 결국은 1등 나고 싶어서 아이템 장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마리 출전시켜서 힘들게 출전해가지고 푼돈 벌어오느니 한 마리 잘 커스텀 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1등 나는 게 가장 좋죠. 12번에 12마리가 출전했는데 4등부터 12등까지 해서 280만 원 버는 것보다 한 마리 출전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단 한 번 1등 났더니 1억 벌어와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건. 저는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커스텀을 잘 해가지고 이 말을 육성 잘 해가지고 단 한 마리를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거는
아이템을 얼마나 장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타패스티스트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홀로그램 메타버스 안에서 NFT 아레나 경기장의 모습이고요. 곡선주로죠. 그리고 AI, 챗GPT를 이용한 AR, 그리고 VR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또 그거를 실행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 우리 회원님들이 추구하는 것들 다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홀로그램까지 준비했죠. 홀로그램. 어,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인터넷 세상이 있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3개월 이상을 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일 처음엔 줌 볼 줄만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NFT로 디지털 세계에서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인터넷에 안에 있다는 거죠. 인터넷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메타패스티스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메타패스트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성공과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